네, 지금 현재 카카오가 모빌리티 매각의 지분 매각을 좀 추진하는 게 중단이 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는 주가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고 1.5%가량 밀리고 있는 가운데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일단은 네, 뭐 한정호 부장님. 네. 매각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조금 원래 이제 매각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해당 네. 부분에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생기게 되는데 네. 일단 단기적으로 중단을 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서는 약간의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서는 좀 차익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카카오 쪽을 보시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본업적인 부분이 얼마나 턴이 빨리게 되느냐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좀 주가의 상승력이 그렇게 좀 크진 않았기 때문에 해당 이벤트로 뭐 주가가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올지언정 그렇게 뭐 큰 폭으로 뭐 전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간다거나 뭐 그런 흐름으로는 좀 작용되기가 어렵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이슈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1.5%가량 밀리고 있고요. 대동 같은 경우에는 모빌리티 참여에 뭐 강세를 보였었는데 현재 구간 뭐 4.8%가량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속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제는 두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10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오늘도 스피드 종목 10을 통해서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 종목을 선별해 오신 거 그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과연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종목명부터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슬이 전문가님의 픽부터 확인해 볼까요? 바이넥스를 시작으로 해서 백산과 크래프톤, 코웨이, 강원랜드 5가지 종목이고요. 하창한 본부장의 선택은 LNF, 포스코케미칼, 대원미디어, CS윈드, JYP엔터 이렇게 총 10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궁금하신 점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10가지 종목을 들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 네, 바이넥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쉽게 얘기하면은 그 CDMO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DMO라는 거는 이제 위탁 개발 생산 기업이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CDMO에 대한 수주 증가가 굉장히 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수주 잔고가 600억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1분기까지 한 800억 원 이상대로 지속적으로 좀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 또 셀트리온의 이런 후보 물질에 대한 생산 증가도 또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의 어떠한 그런 수익성 좋은 기업들의 이런 수주 잔고도 계속해서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전 세계적으로 CMO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치료제 역시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많이 변화를 하게 되면서 이 맞춤 전략에 따라서 중소기업에도 굉장히 좀 많은 기회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신약 개발이 이제 글로벌 제약사 중심으로 좀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이제 중소기업 위주의 바이오텍으로 많이 분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형사에 비해서 자금력이 조금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바이넥스와 같은 중소형 바이오리액터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CMO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동사의 수주 잔고는 앞으로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시장이 안 좋은 영향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한 3거래일째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좀 장기전 관점에서 네,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넥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하창환 본부장님의 종목을 보고 있는데 쭉 보니까요. 뭐 네. 미국 뭐 감축법에 대한 이슈 있는 종목들 콘텐츠 관련주 중심으로 들고 오셨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LNF부터 들어볼까요? 네, LNF입니다. 네, 일단은 실적이 네. 뭐 시장 컨센서스보다 안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불안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 어떻게 좀 포커스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현대차가 최근에 좀 눌리는 이유가 이제 그런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서 좀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LNF 같은 경우는 테슬라양 매출이 워낙 높다 보니까 미국항 매출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의 이런 강력한 정책이 나오게 되면 해당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컨센보단 낮긴 했지만 뭐 이제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실적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적으로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전혀 없다. 그리고 좀 눌림목이 좀 강력하게 한번 나왔었고 그전에도 한번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매수를 하셨으면 좀 적절한 또 타점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졌지 사실 더뎌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중장기 성장 모멘텀은 굉장히 좀 크게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양극재에 대한 공급량이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들이 또 실적으로 전이가 되게 되면 그 부분도 또 한 단계 또 이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강조가 되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 없고 잔잔하게 접근을 해보시면 좋은 종목이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NF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백산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의류라든지 이제 신발 쪽에 합성 피혁을 이제 또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차량 내장재 이제 부품도 이제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리복 이런 이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가 이제 주요 매출액 한 8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사실 그 의류와 신발에 쓰이는 이 면학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40%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가 상승에 따른 2분기 수익성은 우리가 좀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3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좀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전부 다 이제 연초부터 가격을 일제히 좀 상승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 역시도 이제 고객사 향 납품 가격을 좀 올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 기대감도 이제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상반기나 이제 작년 말보다는 조금씩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원가 부담은 좀 줄어들고 있는데 납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동사에 대한 어떤 마진 차익에 대한 어떤 이익 기대감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 내장재 부분도 굉장히 좀 성장세에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폴리우레탄 소재로 한 합성 피혁 제품들을 이제 전기차 쪽에 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 이런 분위기들이 좀 확산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테마로서도 좀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산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입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네, 그 LNF와 이어서 좀 관련된 종목인데요.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똑같습니다. 전기차 관련된 수혜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법 또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 유일로 이제 응급제와 양극재를 동시에를 하는 기업인데 거기에 따른 프리미엄이 좀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 기업이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중국과의 이런 관계에 대한 우려가 발생이 되면 응급제 공급난이 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우리나라의 포스코 케미칼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수소 관련된 이벤트가 부각이 될 때 포스코 그룹이 이런 뭐 부생수소라든지 관련된 또 수소 관련된 그런 업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도 또 기대감이 붙어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됐을 때 이런 이제 원자재에 대한 가격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특히나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처럼 공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제품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재를 어떻게 좀 자체 조달을 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해지게 되는데 이 포스코 케미칼은 자회사를 통해서 니켈이라든지 리튬 같은 이런 이제 원자재들을 좀 수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향후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폐배터리 이런 시장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이런 이 환경적인 부분에서 많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 부각이 되면 지금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충분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종목인데요. 크래프톤을 가지고 나와주셨어요. 게임주 지금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 상반기까지는 좀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도 몇 번 네오위즈도 그렇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게임주 같은 경우엔 지금 당장 우리가 급등을 노리는 게 아니라 뭐 하반기라든지 내년 초를 보고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늘상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상반기까지는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신작 출시가 굉장히 좀 많이 연기가 됐죠. 그리고 이제 빠르면은 올해 3, 4분기 그리고 느린 것들을 이제 내년 초에 또 연기가 이제 내년 초까지 연기가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또 이제 상반기 6월 달에 중국에서도 입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 비수기도 좀 겹치기 때문에 2분기를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주요 신작이 또 이제 발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크래프톤도 마찬가지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뭐 출시한다고 근데 다 흥행한다라는 보장은 또 없죠. 물론 출시 이후에 또 흥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이 크래프톤에 좀 기대를 걸어보는 이유는 가장 유명한 게임인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를 지금 출시 중에 있는데 배틀그라운드가 이제 굉장히 좀 대작 게임 중에 하나였었죠. 그만큼 이제 게임 기술 개발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입증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 출시되는 이런 신규 라인업에서도 우리가 좀 기대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차기작이 이제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고 12월 1일 정도에 이제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좀 중장기적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시간을 정말 딱 맞춰 주셔가지고 네, 제 가슴이 오히려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크래프톤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짚어 주셨는데 지금 뭐 무리하게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차근히 뭐 모아가는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께서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대원 미디어입니다. 참 오랜만에 들어보시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거 용각 합체가 엄청 핫할 때 주가가 엄청 튀었던 종목이죠. 이제 실적이 일단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뭐 매출이 6.8%가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85% 그리고 61.8% 증가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콘텐츠 쪽으로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OTT 쪽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좀 강화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콘텐츠 제작사들은 이미 한번 좀 시세가 분출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향후 이제 OTT 경쟁이 심화가 되면 될수록 이제 원작 IP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될 텐데 그게 이제 최근에는 웹툰이나 웹소설로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이런 IP에 대한 관심도도 추가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제작사들을 좀 인수를 하게 되면서 또 거기에 따른 또 컨텐츠를 자체 제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소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다양하게 좀 활용을 되는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또 카카오나 네이버 쪽이 지금 뭐 플랫폼에 대한 규제로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웹툰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또 이제 방송 채널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점진적으로 또 편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벤트가 부각이 되면 충분히 한번 역배열에서 정배열 바뀌는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원미디어 오늘도 2%가 넘는 상승력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16,000원 선 현재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코웨이. 네, 코웨이 하면은 뭐 딱 떠오르는 게 정수기죠. 네, 그래서 그쵸. 이런 정수기 렌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사상 최대 실적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저가 매수의 기로 좀 삼으셔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렌탈 사업이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좀 숨은 수혜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가전제품을 좀 구매를 하게 되려면은 목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최근에 이제 고물가 현상이 좀 지속이 되면서 아무래도 소비 심리가 많이 이제 위축되어 있던 상황인데 이 렌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목돈이 나가는 것들에 대한 부담을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렌탈 계정에 대한 지금 수요는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정수기 사업을 이제 미국 쪽에 또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웨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수기 자체가 좀 보편화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2013년에 매출액이 이제 300억 원을 시작으로 이제 올해 기준으로 거의 1,600억 원을 이미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블루오션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또 환경 오염도 또 심각해지면서 미세먼지도 좀 증가를 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 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정말 주가 빼고 다 좋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실적 추정 대비했을 때 적정 주가는 한 75,000원으로 최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웨이 증권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적정주가 75,000원이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현재 64,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렌탈 사업에 대한 호조 지속될 것이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포인트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종목입니다. 하창은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차례인데요. 네, 또 지겹겠지만 신재생입니다. 제가 네. 상강 MNT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종목을 바꿔서 이 CS 네. 윈드로 이제 다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풍력타워에서 이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원자재라든지 단기적인 좀 모멘텀으로 실적적인 부분은 다소 조금 눌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CS 베어링의 실적도 좋아지게 되면서 연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미뤄졌던 이런 신재생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넷제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타워를 바탕으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풍력 시장에서 하부 구조물 시장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강 MNT를 많이 추천을 드렸는데 CS 윈드도 하부 구조물 쪽으로 계속적으로 영역을 확대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풍력타워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이제 앞으로 사업 여력을 좀 확대를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해외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었던 부분에서도 국내에도 이제 공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해상풍력 5대 강국으로 설정을 하겠다라는 이런 정책적인 흐름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을 붙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이벤트가 워낙 크게 전 세계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투심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이미 고점을 뚫은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순환매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 65,000원만 터치하면 지금 계속 떨어지거든요. 네. 65,000원 돌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네. 봅니다. 해당 라인에서 눌리는 이유는 여기 이제 슈퍼 매물대 상단 라인 네.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두 번의 돌파 시도를 했었던 라인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 돌파하면은 아마 75,000원에서 8만원 라인까지는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고요. 상강 MNT도 굉장히 좀 오래 걸렸었던 그 매물 네. 라인을 뚫어주면서 지금 고가 라인 뚫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S 윈드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 한 종목씩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강원랜드고요. 네, 국내 이제 카지노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받았었던 업종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다시 한번 또 재확산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랑 재작년 대비해서 이미 지금 흑자 전환을 한 상황이고요. 이런 기운들이 아마 3분기까지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3분기에 현재 예상 1 매출액이 현재 40억 원 이상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매출액이 이제 전반적으로 한 3,60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대폭 개선이 됐는데 2분기 매출액이 한 3,0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3분기에 3,60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보다도 훨씬 더 지금 상회하는 수준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또 2분기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가량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2분기 반짝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진 것이 아니라 하반기까지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아직도 이제 해외 입출국이 뭐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매출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내국인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 여행을 굉장히 좀 많이 오고요. 이에 따라서 호텔이라든지 리조트에 대한 매출도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베팅 규제가 또 완화가 되면서 1인당 이제 그런 이제 칩 구매액도 굉장히 좀 증가 추세에 있어서 앞으로 하반기에 어떤 실적 모멘텀을 보고 좀 주목해보자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원랜드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외국인 8거래일제 매수 유입되고 있고요. 증권가 평균 목표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33,550원입니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말 마지막 종목입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JYP 엔터입니다. 네. 네, 제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또 들고 왔습니다. 네, 또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엔터사는 하반기까지, 그러니까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YG 엔터도 그렇고요. 지금 기타 SM도 그렇고 라인업들이 굉장히 좀 창창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엔터사에 대한 수급이 좀 나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많은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따른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단 트와이스 완전체가 다시 진행이 됐고요. 또 나연 굉장히 좀 활동을 잘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기타 다른 아티스트들도 굉장히 좀 활동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뭐 실적적인
실적적인 부분도 긍정적으로 나왔고 앨범 판매도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가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많으면 팬심으로 추가적으로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연 중요한 게 오프라인 콘서트인데 코로나19와 두창에 대한 이런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콘서트는 핫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고요. 연말로 가면 갈수록 그 공연에 대한 피크는 오게 되겠죠. 해서 해당 부분에서 실적적인 부분이 더 추가적으로 기대가 된다. 그리고 내년에 또 신규 아티스트 라인업이 좀 중요한데 뭐 JYP 같은 경우는 3개에서 4팀 정도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좋고 네. 추가적으로 아티스트 라인업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럼 뭐 SM, 하이브, YG, JYP 중에 JYP 원픽입니다. 네, 다 좋지만 네. 저는 그 중에서도 실적이 가장 튼튼하지 않을까 하는 JYP를 여전히 토픽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총 10가지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선정하셨어요? 네, 크레이프톤이고요. 게임주가 뭐 아무리 안 좋다 그래도 뭐 실적 추정치 대비해서 너무 좀 과대 낙폭이 네. 되어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좀 기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 모멘텀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크레이프톤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는 좀 범위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만 6천 원에서 현재가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이제 33만 원 부근,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22만 원 이하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하창한 본부장님은요? 네, 저는 노는 거 하고 싶었지만 네. LNF로 가겠습니다. 네,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 30만 원이고요. 저는 뭐 증권가에서 38만 원 보고 있는데 중장기로 본다면 전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정말로 오랜 기간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는 23만 5천 원까지 분할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가격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격이 약간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만 5천 원이 이탈이 되면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되 저는 오히려 이 종목을 길게 보신다면은 해당 가격에서 2차 매수 밴드로 잡고 또 추가 매수 하셔도 좀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탑픽 종목까지 선정을 해봤는데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궁금하신 게 하나 있어서 대원미디어에 대해서만 짧게 네. 목표가 언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대형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전 매물대 돌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9,000원 라인에서 거래량 동반에서 돌파를 하시면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해당 부분에서 차익 실현을 일단 일부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